빠르고 화려한 액션으로 최고가 된 이소룡.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끊임없는 수련으로 발달시킨 완벽한 그의 근육이었다. 때문에 이소룡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할 수 있었다. 화려한 손기술을 가미케 한 팔근육과 광배근은 물론 이소룡 스피드와 힘의 원천인 완벽한 복근까지 각 근육을 세밀하게 단련시킨 이소룡. 그런 완벽한 몸으로 그는 영화보다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 바로 무술, 절권도다. 이소룡의 영화 속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절권도. 절권도는 그저 영화 속 화려한 액션이 아닌 실존하는 무술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전 세계 수많은 도장에서 전수되고 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을 최고의 액션 배우이자 무술가로 만든 무술, 절권도. 그 속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공원 묘지. 이곳에 이소룡이 잠들어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197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소룡.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영화 배우가 아닌 무술인으로 기억한다. 이소룡은 최고의 무술가였어요. 이소룡은 다른 배우들처럼 액션 연기로 무술을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 무술을 보여줬습니다. 이소룡의 제자 타케 키무라. 그가 기억하는 스승은 누구보다 강한 무술가였다. 사부님은 천부적인 운동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피드, 파워, 타이밍 모든 면에서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술을 섭렵할 정도였으니까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소룡 묘비 인근에 있는 타케 키무라의 도장. 그는 이곳에서 이소룡이 만든 무술 절권도를 가르친다. 이소룡이 쿵푸를 기본으로 여러 무술을 종합해 발전시킨 무술 절권도. 절권의 뜻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이다. 메아리같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의 특징인 절권도. 모든 동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스피드다. 때문에 모든 동작이 매우 간결한 것이 절권도의 매력. 덕분에 이소룡이 죽은 지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도장에서 절권도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절권도는 빠르고 정확한 무술입니다. 절권도의 기본 원리는 거리와 타이밍이에요. 이소룡은 근육 속에 근육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절권도의 힘이죠. 이소룡이 만들고 영화를 통해 봤던 실전 무술 절권도. 절권도의 실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국내 유일의 절권 도장을 찾았다. 이게 이 목을 노려야 돼. 절권도 계승자 김종학 관장에게 절권도의 기본 동작을 배우는 최송현 아나운서. 무술 수련은 처음인지라 기본 동작 익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원, 저 주먹이 오겠죠? 투. 그래서 내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강한 사람의 약한 부분은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죠. 간결하고 세밀한 동작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 절권도의 기본 원리. 이 정도로 미세요. 밀어봐요. 푸시. 오케이. 이를 통해 최소한의 공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오케이. 완투 쓰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뭔가 정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느낌이 들었고 간결하고 정확한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진 무술, 절권도.
이런 절권도 동작 속에는 동양인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소룡의 고민이 녹아 있다. 잘 단련된 완벽한 근육을 가졌지만 170cm 남짓의 작은 키에 마른 체형이었던 이소룡. 그는 당시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에 비해 비교적 작은 체구였다. 때문에 거구의 서양인들을 상대하던 그가 가장 크게 느낀 벽도 바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자신의 신체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이소룡만의 한계가 아니다. 서양인과 동양인 체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팔다리의 길이. 이런 차이는 운동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운동역학적으로 사지의 길이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그 운동의 힘과 속도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중심축에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 즉 힘이 가해지는 전체적인 양은 커지지만 그 움직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큰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서양인에 비해 짧은 팔과 다리. 하지만 이소룡은 이 점을 역이용했다.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도리어 빠른 공격이 가능했던 것. 이소룡은 이런 점을 절권도 공격 기술에 적용시켰다. 바로 이 기술. So here, sorry. 불과 1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연속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원인치 펀치다. This is better. See, that's a training method. See, the 1-inch. 원인치 펀치는 온몸의 힘을 한 곳으로 전달하는 타격입니다. 다리에서 시작해서 복부를 통해 주먹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죠. 순간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절권도 기술, 원인치 펀치. 다른 모쏠에서의 펀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준비 동작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먹을 날릴 때 어깨를 크게 움직이는 준비 동작이 있다. 하지만 원인치 펀치는 아무런 준비 동작 없이 순식간에 주먹을 내뻗는다. 이런 움직임의 차이는 공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비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해보았다. 원인치 펀치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거리가 짧다는 것. 때문에 일반 펀치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공격이 가능하다. 요거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치야 돼요. 공격거리가 매우 짧은 원인치 펀치 때문에 상대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르고 맞는 것과 알고 맞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눈을 가리고 맞았을 때를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의 몸은 공격이 예상되면 일정한 방어 태세를 갖춘다. 말 그대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긴장 상태의 근육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해 충격을 반감시키지만 무방비 상태의 근육은 외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가 공격한다는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뇌는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즉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온몸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근육이 딱딱해져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큰 준비 동작을 하지 않고 빠르게 가격을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미처 준비할 시각적인 효과, 즉 아드레날린이라든가 교감신경의 흥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큰 가격의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강력한 절권도의 원인치 펀치.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속도가 빠르면 절대적인 파워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소룡의 공격은 빠를 뿐더러 매우 강력했다. 그는 어떻게 빠르고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의 단서를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 차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만 가오슝시에 위치한 절권도장. 이곳에서 절권도를 배우고 있는 서양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질융 사범. 홍콩에서 이소룡에게 절권도를 배운 그는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절권들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키 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 스피드와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체형에 맞게 무술 동작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절권도 동작을 하는 모습이 왠지 무겁고 어설픈 서양인들. 때문에 동양인에 비해 힘은 좋지만 빠른 공격을 하지 못한다. 즉 효과적인 공격이 어려운 것이다. 체형에 대한 문제는 동작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에 비해 체격도 크고 힘도 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동양 무술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균형감의 문제입니다. 빠르고 강한 무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키나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무게중심의 차이에 있다. 평균적인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하체가 짧고 골반이 넓으며 팔의 길이도 짧다. 때문에 동양인의 무게중심은 서양인에 비해 하체 쪽으로 쏠려 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 중심이 밑에 있을 경우에 상대방과의 대결이라든지 상대방이 부딪혔을 경우에 잘 넘어지지 않고 또 쉽게 상대방의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본인이 빨리 균형을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 무술은 안정감과 균형미가 있다. 바로 그 이유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동양 무술에서 민첩하고 안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소룡의 화려한 액션의 비결 역시 동양인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술은 매우 강력한 파워를 냈다. 이를 위해서 이소룡은 매우 특별한 훈련을 했다. 그것은 바로 복근과 하체의 단련이다. 이소룡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거의 숙인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 앉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동작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 하체가 강합니다. 근데 이소룡이 퉁마 벗어나서 이렇게 강한 거지만 하체에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동작이 안 나옵니다. 즉, 잘 발달된 이소룡의 하체 근육이 안정적이고 강한 그의 무술 동작을 가능케 했다는 것. 하체 근육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은 몸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일까? 일본 동경대학의 이시이 박사에게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소룡의 특별한 근육 단련 방법에 주목했다. 이런 운동은 복근에서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들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특히 무릎에서 가슴까지의 근육 전체가 긴장감 있게 몸을 유지해주지 못하면 절대 이 동작이 불가능하죠. 무술을 하는 사람은 복근에서부터 다리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파워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잘 발달해야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복근에서 허벅지까지의 근육을 일컫는 파워존. 이 파워존이 바로 힘의 원천인 것이다. 파워존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리 근육이다. 다리 근육은 당분을 저장해 혈당 조절을 하고 남은 열량을 태워 체중 조절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보행을 돕는다. 따라서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면 당뇨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리가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노인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하체 근육량이 정상에 못 미치는 하체 허약자 비율이 50대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만큼 50대 이후 성인병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꾸준한 하체 운동이다. 몸 전체 근육의 30%에 해당하는 다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이소룡 같은 무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하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이가 먹게 된다면 대개 하체는 약해지고 상체는 거기에 살이 찌게 됨으로써 불균형이 나가지고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잘 낙상도 하기 쉽게 되겠고 또 하체가 약하게 되다 보니까 무릎이나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하지 쪽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많이 걸어라, 차를 타지 말게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소룡은 어떤 운동을 통해 하체를 단련시켰을까? 절권 도장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3m가 넘는 긴 봉을 들고 하는 기마 자세 훈련이다. 앉아. 이소룡은 이런 훈련을 통해 복근과 하체를 달려 보다 큰 힘을 낼 수 있었고 무게 중심이 낮은 동양인 체형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런 수련을 통해 단 한 방으로 거구의 서양인을 쓰러뜨리는 원인치 펀치 기술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이소룡 사부님의 훈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었죠. 제가 사부님께 절권도를 배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은 그런 훈련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이소룡의 훈련법은 엄격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다. 그는 동양인 체형에 맞는 무술, 절권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동서양의 무술을 연구했고 관련 서적만도 무려 1000권 이상을 독파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2권의 무술 교본을 집필하기도 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절권도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같은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하며 일일이 그림을 그렸던 이소룡. 그가 직접 그린 무술 도안을 보면 각 동작이 얼마나 철저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이소룡의 완벽한 근육, 그리고 그가 만든 최고의 실전 무술, 절권도 모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이뤄낸 결과인 것이다. 이소룡은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자신의 몸을 무술에 맞게 과학적으로 훈련시킨 것. 그의 훈련 방법은 언제나 정확하고 혹독했습니다. 수천 번씩 내지르는 펀치를 하루도 거르지 않을 정도로 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소룡은 진정한 무술가의 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일반적인 무술가라기보다 무예 철학가라 해야 맞을 겁니다. 무예 철학가로서 무술가로서 이소룡은 정말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동양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단련시켰던 사람, 이소룡. 이런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진정한 무술인으로 기억한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원인치 펀치는 2005년 제작된 헐리우드의 영화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소룡을 향한 영화 감독의 헌정인 것이다. 원인치 펀치를 사용해 관을 뚫고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이소룡의 정신은 그의 무덤 안에 머물지 않는다. 결국 이소룡이 이기고 싶었던 건 거구의 서양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을지 모른다.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 죽는 날까지 단련했던 이소룡. 이런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